저는 올해 만 34살 별아라라고 합니다. 건강한 남자이며 저에게는 2살 위 연상의 아내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 만 4세로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는 막내 아들을 두었답니다. 이곳에 제보하려는 이 글은 제가 겪은 실화이며 살아가며 조금씩 흐트려진 기억을 최대한 왜곡 없이 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제가 7살 되던 무렵부터 시작하여 작년 2019년까지의 이야기를 이곳에 쓰고자 합니다. 형아, 제1부. 나는 1985년 1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면에서 태어났다. 나에게는 41년생인 아버지와 48년생인 어머니, 형제는 위로 9살 터울의 큰형 대주, 6살 터울의 작은형 한주, 그리고 막내 국주인 나까지. 그리고 몰랐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 갓돌 지났던 민주라는 셋째 누나까지. 내 가족사는 참으로 기구하다. 민주 누나는 어릴 적 큰집 어머니가 해다준 토끼고기를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잘못 먹었다가 탈이 나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큰집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없는 사람, 없는 인척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둘째인 한주영은 내가 7살 무렵 중학교 1학년 시절 마을 다리 밑 개울천에서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던 도중 친구 한 명이 물에 빠지자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때 한주영은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쳐들었다. 그리고 형은 나오지 않았다. 아침 나절 나가서 점심 무렵까지 돌아오질 않자 안 그래도 물가에 나간 자식이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나에게 물으셨다. 국주야, 네 형 아직 안 왔냐? 아따, 한주성은 친구들이랑 다리 밑으로 놀러 갔단께. 밥도 됐는데 내가 가볼까? 아니다. 이놈 새끼가 늦지 않게 밥은 처먹고 다니란께는. 연병할 놈이네. 김장하시던 어머니는 걱정 어림과 노기를 띤 모습으로 몸빼바지에 고무장갑을 낀 채 그저 걸어서 20여 분 거리, 자전거로 5분여 거리 정도 되는 곳을 나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형을 데리러, 아니 잡으러 갔다. 아따 한주야, 오메 어찌 안 올라온디. 미쳐불겠네. 웅성거림과 함께 다급함에 인근에 다다른 어머니와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에 있던 형들 중 한 명에게 물었다. 아야 무시여, 어? 뭔 일인데 다들 연병 났다고 지랄 떨고 앉았냐? 밥들 처먹으러 안 가냐? 어메 그것이 아니고요. 기철이가 물에 빠졌는지 하도 허우적대고 물을 처먹길래 한주가 그거 구한다고 들어갔는디요. 그때 주변에 기철이라 불린 형은 주변 친구들의 옷가지로 몸을 덮고 웅크리고 바들거리고 있었다. 기철이 저 있구만. 어? 한주는? 이놈의 새끼는 어디 갔는디? 옆에 있던 한주 형의 친구는 물을 가리켰다. 아주 흐리멍텅하고 뿌옇게 분탕 쳐진 물이 보였다. 저 안에 아직 안 나왔는디요. 야, 이 썩을 놈의 새끼들아! 물에 쳐 빠졌으면 말을 하든가 어른을 부르든가. 연병을 새끼들이 뭐하고 처자빠져 있는 거야, 이 개놈의 새끼들아! 어머니는 고성과 함께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물가로 다가가 그 어떤 준비 동작도 없이 물에 뛰어드셨다. 어린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 번, 2번, 그렇게 몇 번째일까? 물속에 머리를 들였다 내놓기를 수십 번은 반복되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점점 더 얼굴이 미친 사람처럼 변해갔다. 아니, 그 얼굴은 뭐라 형용할 수가 없었다. 어린 나이 때였지만 무서웠던 얼굴로 기억 한편에 남지만 그건 분명 울고 있는 얼굴이 분명했다. 아야, 국주야, 네 성이 안 보인단께. 싸게 마을 이장한테 방송 좀 열라 해라, 싸게! 나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미친 듯이 마을 이장네 댁으로 갔다. 이장님, 낮에요. 뭐시여?
아, 뭔디? 아따 쬐까는 놈이 크게도 불러싸네. 아이, 그거지. 한주성이 동네 다리 밑에 빠져가지고 여태 안 나오고 있단게요. 우리 어배가 찾고 있는데 싸게 이장님 보고 방송해달라고 해갖고 왔어라. 한주가? 아, 이런 니미를. 다급함 어린 나의 말과 짧은 내용이지만 큰일이 났다는 것을 인지한 동네 이장님께서 마을 동네 방송으로 청년단, 아니 마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안내 방송 드립니다. 구판잔 대주댁에 큰일 났으라. 모두 동네 다리 밑으로 언능들 모이셔. 동네 청년단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싸게 마을 다리로 모여불고. 마을 방송이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장님의 화물차를 타고 동네 다리로 가게 되었다. 그 짧은 시간에 손바닥만한 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모인 듯 보였다. 그들도 모두 서둘러 물가를 뒤지고 헤엄에 익숙한 사람들은 몸에 줄을 대고 물에 뛰어들었다. 시간이 3시간쯤 지났을까. 모두들 물에 들어가 찾고자 하였지만 사실 그 다리 밑은 최근 어떠한 공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굴삭기로 다리 밑 냇가 중 일부분이 파여 있었고 그로 인해 물 구덩이가 깊어지자 그곳에서 헤엄치던 아이들이 많아지던 추세였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날 줄이야. 아따 이러다가 대주택까지 잡겄네. 응? 청년들은 못하단가.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물속을 오르내리며 형을 찾고 있던 어머니를 꺼내려 하였다. 그때 놔라 이 개새끼들아, 놓으라고. 내 새끼 찾아야 된다 이 썩을 놈들아. 어머니는 이성의 끈을 놓은 듯 보였고 마을 청년들은 그런 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꺼내려 하였다. 하지만 자식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초인적인 힘이었던 것일까. 너댓 명이 달라붙어 물에서 꺼내려 하지만 물에 떠있는 사람을 집어 끌려면 끌어질 텐데 끌어지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아 사람들이 한참 동안 애를 먹었다. 119 불렀은게, 경찰도 불렀은게. 대주택, 그만요. 이 썩을 놈들아. 내 새끼가 아직 저 있다. 내 새끼가 아직 저 있다고. 마을 사람들까지 동원되어 주변을 뒤졌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물까지 뿌옇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색한다고 달려들자 더더욱 뿌옇게 변해 도저히 육안으로도 막대기 같은 걸로 찔러서도 감도 못 잡던 것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어느 한 곳을 뚫어져라 바라보셨다. 내 새끼가 저 있네. 안주야, 그 있어라. 애미가 가니까는 그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그 있어. 갑자기 물에 달려들어 마을 사람들이 잡을 새도 어찌할 새도 없었다. 물에 갑자기 들어가 한참이 지났다. 나중에 알기론 5분 정도가 지났던 것 같다고 들었다. 물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두 손에는 창백한 얼굴에 한주영이 안겨 있었다. 어머니는 형을 찾고 물에서 꺼낸 뒤 심장을 주먹으로 치고 입에 바람을 넣으며 살리려고 노력했다. 한주야, 이거사 눈 좀 떠봐라. 눈 좀 떠봐. 모두들 안다. 애미가 왔다. 이미 눈 떠봐, 이 세상 이거사. 사람이 아닌 것을. 아이고. 하지만 어찌 내 자식을 포기하겠는가. 저승으로 갔다면 이승으로 멱을 잡아서라도 끌고 오고자 하였을 것이다.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반복되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누르고 입에 바람을 넣고 뺨을 치며 욕도 해보고.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계신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이성으로는 분명 아셨을 것을. 어머니는 이성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기적을 분명 바랬을 것이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기적은 없었다. 이 썩을 것들아, 너희는 못하고 있으냐? 사람을 부르지. 아이고.
물가에 빠져 죽었던 탓일까? 아직도 형의 장래 모습이 기억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흰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고 평소 좋아하던 건빵 한 봉지를 관 속에 넣어주며 그 위로 손에 10,000원짜리 돈을 쥐어주며 가는 길 만난 거 사 먹으라고 속삭이던 어머니. 공판장 일을 뒤늦게 마치고 늦게서 도착하여 자식의 관 앞에서 온몸을 뒹구르며 얼마나 열불이 나고 미치겠던지 옷까지 다 벗어던지며 오열하던 아버지. 평소 티격태격했지만 그래도 맏형으로서 동생들을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돌봐주던 큰형이 짜증 섞인 듯하면서 펄쩍 뛰는 것 같이 슬퍼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어린 나는 크게 슬프다기보다 낯설었다. 국주야, 한주성이 먼저 갔어야. 어여 와서 형한테 잘 가라고 인사해라. 울먹이는 어머니. 얼마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는지 온 입술이 피투성이인 채로 말씀하셨다. 형, 잘 가. 다음에도 내 형으로 또 와야 돼. 형 사랑해. 나는 형에게 인사를 하며 관 속에 있는 형을 한참 동안 꼭 끌어안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 나를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후에 알게 된 사실로는 그 물가에서 형과 친구들이 놀 때 형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 냇가에서 돌을 들추며 가재나 다슬기를 잡으며 시간을 보낼 때 친구 몇이 굴삭기로 파여진 냇가 주변을 보고 수영장이 생겼다며 좋다고 헤엄쳐 들어간 것이다. 그중 평소 수영을 잘 못하던 기철이 형이 다리에 쥐가 나 물에서 허우적댈 때 다른 친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작은 형이 급하게 옷가지를 벗고 물가로 들어가 기철이 형을 꺼내주었단다.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해서일까 물가로 나올 때 형은 물 안에서 친구를 물가로 밀고 있었고 물가에 있던 친구들은 그런 기철이 형을 뒤에서 잡아 끌고 있었을 때 너무 놀랐던 기철이 형이 발버둥을 치며 그만 한주 형이 머리를 차버린 것이다. 그렇게 형은 물에 들어가 나오질 못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형이 있던 위치를 바라보고 소리치며 가셨을 때 형은 물속에서 눈을 감고 손을 곱게 아래로 내린 상태로 무언가에 고정된 듯 흐르는 물속에서 가만히 떠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호는 갔어도 육신이라도 애미 곁에 오고 싶었던 것일까? 이 내용은 그 당시 지역 신문에서 친구를 구하다 대신 죽은 선량하고 용감한 친구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